4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악은 찍었다고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후에 증시와 암호화폐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어디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라방을 통해서 이미 4월 초에 약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그냥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예상했던 범위 내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최근 직전 저점이었던 한 76,000에서 77,000달러 정도 사이에 지난달에 최저점을 기록했던 이 부분까지의 하락은 일단 1차적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최대 지지 영역으로서 작년 7개월간 횡보했던 그 가격대의 최고점인 한 71,000에서 73,000달러 정도, 요 범위가 이제 최대 지지 영역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77,000, 2차적으로 한 72,000 정도까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딱 그런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 다행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종가상으로는 1차 지지 영역이었던 77,000달러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전히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쫙 크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4월은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얘기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는 그 경우에도 이번에 기록했던 가격 정도가 아마 거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73,000달러, 2,000달러 요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인 바닥 확인을 한다면, 이번에 도달했던 74,000달러랑 거의 비슷한 라인이니까 요 정도가 이제 최대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4월 동안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4월 중 하반기 넘어가면서 5월에 가까워지면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격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는 관세겠죠? 단기적으로 패닉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S&P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은 이틀 동안 10% 넘게 폭락을 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시면은 6개월, 9개월, 12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다 수익률이 플러스였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기간의 가격 하락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역사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하락 자체가 관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요. 이미 중국 측은 자신들 보복 관세를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아마 4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은 정말로 서로 보복을 하는 거든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개선 의지가 있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악은 찍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미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협상을 위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4월 안에 이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가격에 반영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소화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제 라방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이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증시 자체가 대선 다음에 평균적으로 4월 10일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마침 4월 한 6, 7일 기점으로 바닥이 나왔죠. 물론 이게 이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 이 4월 10일 정도, 4월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이 대선 다음에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후로는 2분기에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은 원래 지금 미국 증시에도 이랬지만은 작년 7월부터 지금 9개월인가요? 연속으로 월초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건 제가 계속해서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도 딱 마찬가지로 월초 하락이 나왔죠. 근데 지난 9개월 동안 월초 하락이 나온 이후에 딱 한 차례를 제외하고 8차례는 모두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반등이 찐반등이었던 경우도 있고 일시적 반등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월초 하락을 한번 찍은 이후에는 9번 중에 8번의 확률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에서 50일 단기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이제 밑으로 하락 돌파하는 그런 일명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뭐 그날이든지 아니면 그 전후로 며칠 내든지 과거 비트코인 역사에서 항상 최저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딱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최저점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에 최저점을 한번 찍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항상 반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있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죠. 왜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유동성 스펀지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오지 않고 뭐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같은 뭐 위험성 자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상대적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장과 그의 영향을 받는 데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시간 지연이 대략 한 15주에서 16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5주에서 16주 정도의 시간 지연을 계산을 했을 때 4월 동안 가격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4월 말에서 한 5월 초 정도의 가격이 상승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서 생각했을 때 4월의 최저점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미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후에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월 동안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이 남은 2분기 동안은 가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시장을 정말로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분명히 이번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데드라인? 그런 선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이 정도의 시장 하락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범위 내가 아닌가. 왜냐면 미국 주식의 장기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 영역이 200주 이평선인데, 그 200주 이평선이 대략 한 S&P로 4,700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정도 선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난 2022년에 최고점, 거기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한 4,800 정도인데요. 이번에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용인하고 있는 그런 데드라인까지도 아직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그런 수준까지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은 개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원래 협상 방식 자체가 우선은 핵폭탄을 한번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최악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깎아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강후약의 그런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앞으로 이제 최악에서부터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생각하지 여기서 더 나빠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무역이 위축되고 경기가 약화될 것이 전망이 되면서 이제 여러 언론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시장에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원래 올해 2차례에서 현재 4차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정말 나빠지고 시장이 정말 망가지면은 연준이 개입을 할 거란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확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흐름이 아니고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이 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이 부양책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 유럽 측은 이미 독일을 필두로 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해 들어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들이 모두 유동성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각국이 유동성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지 몰라도 이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오면은 오히려 가격에 엄청난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악재, 장기 호재인 거죠. 이거는 이미 증거가 있는데요. 이미 4년 전에, 5년 전에 2020년 당시에 팬데믹 당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엄청난 경기 악화가 예상될 때 가격이 급락했지만 그 이후로 대규모 유동성 확장 시기와 맞물려서 가장 크게 가격이 올랐던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관세가 없는데 관세 전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주식과는 이게 완전히 다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상품 자산의 특성인데요. 주식은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성이 확장된 시기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관세로 인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에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죠.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되더라도 완전히 침체 수준으로 뭐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하고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유동성 확장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그 호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유동성 확장에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그래서 경기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는 주식과는 기업과는 다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상품 자산의 특성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많고 황금성이 큰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왜냐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라도 모든 국가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한국 주식은 못 팔지만 비트코인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과 황금성이 엄청나게 좋은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벤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인식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향후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에게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관세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중국이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9일,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로 그 관세율로 실질 관세율 뭐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이런 관세율로 정말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협상에 좀 전조가 보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중요해요. 지금 유럽이 보복하기보다는 협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진행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들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이런 국가들과 미국이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게 당연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물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CPI 그리고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인 PPI가 발표되는데 뭐 CPI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PPI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생산자 물가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기보다는 거기에 의료나 항공처럼 나중에 PC 물가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근원 PC 물가가 연준이 물가의 척도로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CPI, PPI를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앞에서도 연준이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원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이 전망을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리 경기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연준이 쉽게 유동성을 확장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물가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PI, PPI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중국과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럽이나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인가 그 다음에 CPI, PPI와 같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단기적인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가격 하락에 흔들리는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에 나서라. 네. 모두가 절망할 때가 항상 최고의 기회고요. 가장 최악의 순간이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거는 뭐 투자 시장의 역사에서 항상 나타났던 일이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작년에 블랙 먼데이 때 8월 5일 때만 돌아보시더라도 그날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4만 달러대의 가격을 찍은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은 항상 투자는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해라. 모두가 최악을 말할 때가 오히려 가장 희망을 품어야 할 때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자산의 가격은 가치로 수렴한다는 그 투자의 진리를 믿으시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